서울 이렇게 저번에 TV조선에서도 이제 한번 올 1월달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한 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전부 다 이제 인터뷰를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잘라버려가지고 본질을 희석시켜버렸다고 그런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이게 자료적 가치 때문에 방송 인터뷰하고는 좀 세계가 좀 다릅니다. 그때 그 창업자에 대한 그거 이야기인가요? 쭉 이렇게 TV조선요? 예. 예, TV조선 전부 다 이제 창업자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거는 좀 평이 좋지 않게 예, 그렇죠. 중간 중간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잠깐 나오고 예, 맞습니다. 이철민 회장님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예. 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그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피를 마시고 잔을 치우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없으니까 오히려 허행해서요. 좀 나야겠어. 너무 없어. 실례했습니다. 이게 질문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 조금 틀린 그런 질문도 있던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가능했습니다. 그거는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내비 지분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신문 기사라든가 그걸 전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할 정보가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박빙재 회장님 요즘 어디 계시나요? 저 동두천인가 거기 뭐 서울에 서울 계십니까? 예. 예. 서울에 계시고 주로 뭐 동두천 거기에 옛날에 뭐좀 임야를 좀 사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요즘 뭐 나무 키우고 뭐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 두 분은 그럼 서울서 오셨습니까? 아니 요거는 연구원이고 예. 이제 여분은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서. 촬영 때문에 예. 이걸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그럼 모이면 서울을 한 번씩 다니시면 하시겠네요. 그렇죠. 서울에 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예. 우리 그 막내가 이제 그 살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빈집으로 있지만 가끔 올라가면 이제 내가 이용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근데 이 울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서울보다는 울산이 살기가 편해요. 예. 첫째 교통이 복잡하지가 않고. 요즘 또 울산 이제 주거 여건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옛날과 다르게. 예. 정신 우리 오늘 시간 났어. 예. 네. 나는 지난번에 전화해서 예. 말씀드리듯이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술 한잔 마신 걸 좀 빨갛잖아요 얼굴이.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이게 술 마신 게 아니고 어. 조금 내려올라서 그런 건데. 예. 혈색이 더 좋아 보이네. 아 혈색이 좋아 보여. 다행이네. 그 질문 주로 이제 김 교수. 예, 제가 네, 하겠습니다. 요즘 이 총장 잘 계십니까? 예. 또 우리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들이 좀 스트레스도 좀 받기도 하고 취업이라 가지고 또 기대치도 있고 하니까 좀 제대로 좀 학문적으로 좀 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좀 제대로 체계로 세워가지고 또 후손들에게 좀 자료에서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또 신경도 많이 써주고 또 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그분도 오랫동안 이제 울산대학교 그 원장까지도 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또 근무를 했었죠. 네. 병원에 뭐 계실 때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자료를 조사하고 굉장히 뭐이 아산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예. 또 병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레지던트 코스인데 반드시 그 강의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하시다 좀 힘드시면 좀 쉬었다가 해도 되고 예, 좀 예. 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그렇습니다. 예. 이래저래 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좀 아쉬운 게 좀 우리 김영주 회장님 이 사람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창업자께서 조금 사업을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이제 다 이제 같이 하신 분들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 그 아쉬움이 좀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김경재 회장님은 저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네. 제가 68년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또 집이 바로 옆에요. 같이 붙어 있다. 아 예. 예. 김경재 회장님 저택에 이제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예. 그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시작할 때 엔진 회사를 갖다가 차리고 나갈 때 그 김경재 회장님이 이제 사장이 되시고 예. 나는 그때 전무 때 같이 나가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모든 그 백업되는 그 부품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으로 많이 다니면서 부품을 갖다가 구하고 같이 다니고 이제 그랬었죠. 예.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창업자의 매제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사모님이 이제 혼자 대저택에 그 혼자서 잘 못 살 겁니다. 근데 좀 몇 사람이 와서 같이 자니까 그 들어가 보셨나요? 그 김영주 회장님 댁. 아니 안 들어가 정원이 한 1000평, 1200평? 아 몰라? 그렇게 되고 뭐 나무도 엄청 좋은 거 갖다 놨어요. 그 뒤에 산이 뭐 한 확실히 모르겠는데 3만 평 되는데 그것도 전부 거기 소속이고 이제 지금은 프렌지 지금 김용수 회장이 이제 장남이고 예. 그다음에 건수라고 이제 둘째고 아들만 둘인데 그 프렌지 소속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집이. 예. 그 나중에는 아마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아들 들어봐서 못 살 것 같아. 워낙 습속이 돼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박물관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회사 예.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뭐 사원들의 교육용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 그럼 회장님 댁 바로 옆에 있습니까? 바로 옆이죠.
나중에 저희들 한번 8월 시간 될 때 한번 구경 가도 있습니까? 뭐 회장님 댁에 뭐 놀러 가지고 옆으로 잠깐 보고 오시거든요. 바로 옆이라도 그 집은 담이 그냥 몇 메터 되고 예. 우리는 그 이제 길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는 뭐 진짜 새 집같이 작지요. 그 집에 비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목이 말랐어요. 예. 내가 이 달빈이 아닙니다. 달빈이 아니고 예, 천천히 뭐.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일본 태생이고 일본에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군민학교 들어갔을 때는 많이 돌렸어요 아이들한테. 우리말 몰라가지고 쪽발이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도 좀 말이 이렇게 서툰 데가 발음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럼 뭐 천천히 시작할까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 리더십 연구원의 김구한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슬 굉장히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뭐 진행을 위해 가지고 일단은 편성은 우리 회장께서 구술자, 저는 면담자, 또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 창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해가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 구술자 개인 생애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술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년월일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외가 쪽에 이제 경남 거제도 였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빠른 시기였는데 외할아버지가 뭐 웅대한 뜻을 가지고 쓴지 모르지만 어떻게 일본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건너가셨어요. 그 어머니 형제분이 오남매이신데 그때 일본으로 가실 때는 어머니가 맨 맞이고 그 다음에 이모님이 계시고 외삼촌 그 다음에 밑으로 넷째 다섯째 분들은 그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다 저희 그 외삼촌 되고 이모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동경에 가셔가지고 동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북도 김천 출신인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그 큰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이제 동경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제가 이제 1935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8세 되던 해에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우리말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집안에서는 외할머니만 그 한국말 쓰시고 그 이외에 뭐 이모라든가 외삼촌 또 그 우리 외할아버지도 밖으로 나다니시니까 일본어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마저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시고 또 나는 뭐 물론 나는 그 일본에 살 때는 뭐 한국 사람 뭐 조선 사람 이런 개념은 없이 그냥 뭐 같은 일본 사람으로 또 일본 그 창시명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심지어 길가에 그 치마저고를 입고 그 한국계 그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은 그 일본 애들이 뭐 손가락질하면서 조생징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전에 해방되기 전에 저희 부친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45년도에 해방되었을 때 그 외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 수속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한국으로 떠난 것이 12월 달에 일본은 12월 달에 그렇게 춥지 않지만 한국 상당히 추울 때죠. 1945년 12월에. 1945년 12월. 예.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이렇게 돌아올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올 때 동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쭉 이렇게 관서 지방을 통해 가지고 구주로 오는데 구주에 어디에 내리냐 그러면 시모노세키라고 요즘도 이렇게 연락선이 다니죠. 그 시모노세키에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그 며칠이 걸렸죠. 뭐그저 45년도 초부터는 동경의 B-29가 무지무지한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큰 건물들은 많이 이렇게 상하고 특히 그 사람들은 그 미군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동경에는 폭탄을 갖다가 건물을 갖다 파괴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고 소위탄을 많이 던졌어요. 소위탄은 이제 불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4년도 말서부터 동경에 있는 국민학교 그 아동들은 전부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공습이 많이 오니까 일본 정부가 어른은 뭐 할 수 없이 사고사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 해가지고 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뭐 200~300명씩 해서 그 소개를 보냈는데 나도 그 소개에 갔었죠. 그 일본에서 보면은 이 동해 쪽으로 그 군마현이라는 눈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게 온천장이 많지요. 그 미나가미 온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한 300명 정도가 갔나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는 그게 있고 다른 또 사람들은 그 수영을 못하면 다른 온천장에 가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공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히로시마를 갔다가 지나가는데 오늘 그 새벽에 이제 히로시마를 지나가는 차 속에서 사람들이 떠들썩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히로시마라는 거예요. 근데 히로시마가 나는 그 후에도 이제 여러 번 가봤지만 꽤 큰 도시인데 도시에 보이는 거는 굴뚝이라든가 그 소위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잔해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히로시마가 그 원자탄 맞은 곳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에 맞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시모노세키에 도착해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한 4, 5일 한 5, 6일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는 겁니다. 연락선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순번대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수용소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나면서 이제 차례가 되면 타고 가는데 그 저희가 한 4, 5일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타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도착한 거죠. 그 부산에서 보니까 새벽녘에 이제 부산에 역에 내렸는데 그 부산이란 게 아시다시피 산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산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는 안 보이고 이런 산 속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마침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적산가옥이라 하죠.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근데 그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가와 함께 같이 이제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부민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4학년에 들어가니까 우리 동기들도 다 일본 시대에는 일본말 다 배웠는데 그 얘들은 일본말보다는 그래도 가정에서 쓰는 한국말이 쉬우니까 다들 끼리끼리 한국말 하고 내가 일본말 하면은 이 친구들 못 들은 척하고 쪽발이다 그러고 이제 놀리고 그런 완따를 좀 당했지요. 막 그런 어릴 때의 그 기억으로 남네요.
그럼 가족 관계는 어릴 때? 그 가족은 형제. 이제 저 밑에 이제 동생이 없었고, 네. 근데 부친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사로 이제 돌아가셨고, 1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외가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부산에서도 외갓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럼 혼자십니까? 저는 이제 혼자죠. 아 예. 예. 그렇죠. 어머니하고. 그러면 나이 학창 시절은 일본에 있다가 또 한국에 와서 또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학창 시절 네. 기억에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산에 부민동에 그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부산 혹시 아십니까? 잘. 조금은 압니다. 예, 그 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가까운 데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초기에는 당했습니다만 뭐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이제 우리말 하잖아요. 예. 뭐 좀 제대로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또 없어졌고 또 그 당시에 완달한 게 요즘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갔고 그리고는 이제 중학교를 또 부산에서 들어갔는데 경남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남중학교가 그 당시에는 3년제가 아니고 6년제였어요. 48년도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경남중학교라는 곳이 그 야구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중학교도 야구를 했고 그리고 몇 군데가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응원하는 것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 그 응원을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됐을 때 6.25 사변이 났었죠. 나가지고 좀 있으니까 그 6.25 사변이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부산 쪽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북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피난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육군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대신동에 구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 그 비탈길에다가 그 천막 교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로 내줬죠. 예, 그 중학교들은 이제 주로 3학년 때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땅을 좀 구해가지고 교사를 지어가지고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 대학 시험을 칠 때는 54년도인데 54년도가 이제 환도를 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환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대학 시험을 서울에서 치는 그런 그 학년이었습니다. 그 이제 대학은 그 서울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계속 그 대학 이야기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짧게 하셔야 됩니다. 뭐 대학 생활에서 뭐 특징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일만. 대학은 54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니까 그때 흔했던 그 결핵을 앓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학기 마치니까 뭐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이제 6.25가 지났지만 그때도 마침 그 병원에 갔을 때 동대문에 그 무슨 내과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렇게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 그 선생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학생 빨리 그 집이 어디냐 그래서 부산입니다. 했더니 부산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영양식도 먹고 요양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참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바깥에는 그 학생들이 그 행군한다고 6.25 기념 행군하는데 나는 이제 그 또 부산으로 고향으로 또 내려가야 되고 하고 이제 비참한 생각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좀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구슬에 살아온 시대 정말 좀 어려운 시대이고 또 우리 근현대 격동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일제 치하부터 한국 전쟁, 뭐 4.19, 5.16 이런 가지
그렇게 살아온 시대에 그런 시대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때 그런 거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글쎄 그때 참 우리 동족이면서도 이북에서 그 쳐내려온다는 것이 그 어린 마음에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또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그 군인들 우리 나이 또래도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요즘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입대해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고 그렇더만요. 근데 우리는 마침 또 부산에 있었고 뭐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이 그 유엔군이란 그 여러 나라에서 와서 또 미군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온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피를 흘리고 또 전사를 하고 또 부상을 입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같은 동족이 왜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절실하게 느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 구술자 가지고 있는 좌우명, 삶의 좌우명이라는 가치관 같은 건 어떤 예? 좌우명, 삶의 좌우명. 좌우명요. 저는 우선 그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일본 속에서도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또 이제 일본 사람의 좋은 점은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아무리 일본에게 우리가 한때는 그 예속이 돼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좋은 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비교적 일본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직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좀 이렇게 아주 클린하게 하는 거지,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이란 것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을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은 뭐 그게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직하고 또 청결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그냥 부딪히자 하는 것이 제 작품이나 이런 작품입니다. 그럼 구술자의 취미생활 지금 뭐 젊은 시절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했다든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젊을 때 어릴 때는 그 달리기도 잘하고 꽤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실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에서 단거리지만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학교 대항할 때 뭐 선수로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자라나면서 이제 그쪽은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취미가 없어지고 마침 내 중학교 같은 중학교 그 친구인데 이 친구도 내하고 형편이 좀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구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역시 아버지를 일찍 잃고 외가에서 이제 자라났는데 그 외가가 그 외삼촌은 나중에 우리 그 경남고등학교에 화학 선생도 하고 또 이모는 또 영어 선생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학자 집안에서 자라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하고 이제 좀 뜻이 맞아가지고 그 자주 만나가지고 놀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런 일본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 김해 출신 아이인데 근데 걔가 우리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외삼촌 또 이모가 읽던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책이란 게 이제 일본어로 읽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 한 국민학교 4학년까지 다녔지만은 일본어가 뭐 한자는 같은 한자고 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세계문학 전집에 일본어로 된 건데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좋은데 너 한번 읽어보겠느냐? 그 뭐냐 하고 이제 얻어서
그 친구가 읽었다 그러니까 나도 오기를 내 가지고 억지로 읽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테스라고 네. 테스 오브 뉴라브라는 거 테스라든가 적과 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있는 게뭐 plutarch 영혼전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저 빌려 가지고 읽고 좀 돌리주고 더 돌리주고 뭐 그런 숱하게 읽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도 이제 취미가 좀 붙어가지고 비교적 그 책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고 또 취미가 뭐냐 그러면 지금도 뭐 보는 게 이제 그런 책들이고 시문은 하루라도 안 읽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주로 이제 읽는 독서 쪽입니다. 예. 그럼 특별히 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뭐 건강 유지 비결이라든가 그런 거. 건강 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현대 초창기에 그 회사 생활이란 게 그런 여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73년도에 저는 72년도에 이제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울산 내려와 가지고 73년도 초에 생산부장 명을 받고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는 아침 5시가 조찬을 합니다. 새벽 5시. 캄캄하지요. 겨울은 캄캄하고 근데 그 전철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 아까 이야기하신 김영조 회장님이세요. 예, 그분은 이제 창업자의 매제가 되시기도 하고 또 건설에 오래 계셨고 또 기계에 대해서는 참 잘 아세요. 그래서 창업자가 기계박사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차 운전도 좀 오래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제를 하시는 거죠. 아침 5시 하는 조찬회에. 그러면 한편은 현대건설에서 나와가지고 현대조선소를 그 건설한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는 현대조선 쪽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배를 만든 사람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주관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지났고 그리고 초창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건설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24시간이죠. 이교도로 해가지고 12시간, 12시간.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간부들은 서울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분은 2박 3일로 휴가를 줍니다. 서울 다녀오라고. 그 이제 서울 가면은 그때는 뭐 비행기는 떴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행기는 이용을 못하고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갔다 오는데 가서 2박 3일 동안 잠만 자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일을 하는 것이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한 10시까지 이제 일을 하죠. 그럼 10시쯤 돼가지고 일 끝나면은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 이제 참 수고도 했다고 이제 몇 사람 어울려가지고 시내 나가서 그때는 주로 이제 그거를 푼다는 것이 이제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고 통행금지 넘어가지고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중간에 또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잠바 입고 들어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영남민들 오늘 또 수고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라면 값이나 주고 가세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술집에 아가씨들이 팁이란 게 500원인데 그 경찰도 500원 주면은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지금은 특별히 뭐 취미 활동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말이죠. 2002년도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2003년은 이제 고문으로 이제 1년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인 생활이란 게 그때까지는 지금 요즘도 6시에 조찬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응? 6시.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니면은 뭐 한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설치해야지. 지금도 저 간부들은 6시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조찬회를 하거든. 우리 때는 이제 5시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며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가는 몸을 만지겠구나. 그 아침에 늦도록 자고 뭐 그냥 멍하게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는 가까운 그 우리 건너편에 저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 그 운동장에 가서 한 1시간 이제 속보로 이제 걷고 또 이제
집에 이제 우리 2층으로 지었는데 2층에는 이제 체력 단련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러닝 마신이라든가 또 뭐 스텝 마신, 뭐 아리온, 역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레비 하나 켜놓고 비 올 때는 그 하나하나 하면서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아리온도 하고 역기도 하고 요즘은 또 테레비 보니까 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는 게 있대요. 예, 그것도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갖다 놓고 그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비 올 때는 집에서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서 그 운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 퇴직할 때 78kg 나갔던 체중이 지금은 65kg 한 12~13kg 줄였습니다. 예, 건강해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술자는 1961년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한조선공사에 특별히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61년도에 졸업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당시에 참 취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네. 예, 그때도. 그런데 대한조선공사는 그 당시에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리고 대한조선공사가 조선만 하는 걸로 다 대부분 아시는데 이름이 조선이니까 대한조선공사도 현대중공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있고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울이 있고 그다음에 철구 사업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현대중공업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때도 대한조선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병력을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력을 필하고 모군을 갖다가 61년까지 이제 조금 5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졸업이 좀 늦었지요. 그 요양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또 이제 가서 군대를 마치고 63년도에 대한조선공사에 이제 입사를 하는데 그때 검순사라는 회사 지금 이제 LG죠. LG가 이제 부산의 서면 쪽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볼만한 회사라고 찍은 게 대한조선공사하고 검순사입니다. 근데 마침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서울공대 기획과에 학장도 하시고 나중에 인하대학 총장도 하신 김희철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졸업하는 그 졸업연도에 그 교수가 저를 불러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래서 저 뭐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우리 집에 오너라. 마침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6학년이고 그 작은 아들이 5학년인데 그 큰아들하고 방 하나를 줄 테니까 같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좀 지내도록 하라. 그 모처럼 또 이제 그 은사가 그런 청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한 1년간 그 집에 있었죠. 근데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김희철 그 총장님이 63년도인가 62년도 말에 부산으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대접을 했죠. 하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1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참 좀 만만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부산에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조선공사하고 검순사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너는 기획과 출신이니까 그건 그 조선공사 가는 게 낫다. 가가지고 우선 기계 설계부터 시작을 하라. 그 기계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현장 일을 마스터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획과 출신으로서는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을 갖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가 뭘 하든지 간에 너가 알아서 전화도 하느라 이런 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조선공사에 들어갔었죠. 그럼 주로 거기서 조선공사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조선공사는 이제 기획에 도입할 수 있는 데는 기계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철구 사업부도 그 뭐 철골 가지고 뭐 만들고 뭐 하는 거니까 또 있고 그
그다음에 주출도 뭐 금속이지만 해당이 되고 예. 뭐 조선은 결국은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을 처음 하게 됐지만 그 당시 조선 생각도 안 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총장님이 어드바이저 해주신 대로 그 설계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설계부에서 한 2년간 근무하는 동안에 마침 그 조선공사에서 과장 한 사람 그 계장이죠. 요즘 대리라 그러는데 계장 한 사람. 그 저는 4급 사원인데 그 세 사람을 갖다가 픽업해가지고 일본에 이시카지마 하리마 IHI라는 중공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또 큰 중공업이죠. 일본에 뭐 큰 중공업이라 그러면 미쓰비시 중공업, 카와사키 중공업, 이시카지마 하리마 중공업 뭐 이런 데가 미쓰기 중공업이라든가 미쓰기 조선이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어깨를 나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중공업인데 근데 IHI에 가가지고 1년간 거기에서 이제 연수를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총장님 시키신 대로 현장으로 나갔죠. 현장에 나가니까 이 공정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자 한 3년 지나가지고 개장이 됐죠. 공정개장이 되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지고 한 4년째쯤 될 때 부산의 적기에 연합철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연합철강이 그때 마침 그 공장으로 갔다가 건설하는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선공사에서 거기에 그 하나 수주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내가 청어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한 6개월간 현장 생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또 1967년에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대한조선공사에서 현대건설을 옮겼었는데 네.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건 참 조금 루즈합니다.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인 기업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이 국영기업체라는 게 좀 어딘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면으로는 좋은데 이제 월급이 작고 그리고 이제 뭐 개장돼 가지고 앞날을 보니까 크게 뭐 전망이 있을 것 같지가 않는데 네. 마침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예. 이 친구는 대학 나와가지고 그 한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일찍이 또 현대건설로 옮겼어요. 근데 67년도에 67년도 한 10월쯤 돼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그 부산의 조선공사가 괜찮으냐? 내가 괜찮다고. 나름대로 뭐 잘 지나고 있다고. 그 친구가 자꾸 이제 현대건설을 그 소개를 하고 또 선전을 좀 하는 거예요. 그 현대건설은 앞으로 큰 회사가 될 것이고, 예. 그 뭐 월급도 많고, 그 월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나는 계장이고 지는 그 당시에 이제 대리였는데 뭐 같은 클래스죠. 근데 내보다 2배를 받더라고. 하나는 국영기업체고 이제 또 현대건설은 또 이제 개인 기업체이면서 또 잘 나가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욕심 좀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한 5년 근무했으면은 이제 서울에 가서도 좀 활동을 할 때도 됐구나 하고 그래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침 기계부 부장이 우리 공대 기계과 선배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출림 회장님하고 동기이세요. 예, 이출림 회장님 그 당시에는 이제 건축가 나와가지고 이제 건축 쪽에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면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었죠. 올라가서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장께서 좋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오라. 오면은 뭐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현대건설에 봐서도 적응력이 있겠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과장을 주기로 하고 와서 그 이듬해 이제 그 인사 명령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명을 내리겠다. 그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이제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이 돼가지고 어디로 발령났느냐 그러면은 서빙고에 그 당시에 현대건설 산하에
제강 공장이라고 큰 공장이 있습니다. 이 제강 공장에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 조선과 같이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다루는 그런 공장이에요. 예. 거기에서 만든 게 남강의 그 댐을 만드는데 댐 게이트라든가 예. 소위 물을 갖다 내리게 하는 가다가 내리게 하는 큰 문이죠. 예. 근데 천푼댐에 또 게이트라든가 혹은 다른 데에 그 철교 구조물이라든가 네. 이런 걸 만드는 공작 과장이 돼가지고 그 서빙고 공장에 갔었고 그때 가서 보니까 마침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 있었는데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가 맞춰가지고 예. 끝나가지고 이 서빙고 공장에 와서 총무과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책상 나란하게 한 사무실에서 좀 같이 근무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럼 그 현대건설 옮기셔가지고 그 당시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대건설의 분위기. 예. 현대건설에 가서 보니까 그때 기술부란 게 이제 토목, 건축, 기계, 중전기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부도 있죠. 뭐 구매부라든가 뭐 재정부라든가 회계부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술부는 그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5층에 중전기하고 기계부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부서에 한 5, 60명 우리 사원들이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부장님이 계시고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 대리 뭐 일반 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실은 넓은데 보통 사무실에 가면 다 그 사원들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차지가 않아요. 그 중전기도 그렇고 우리 기계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보니까 대부분 다 현장에 나가는 거죠. 일감이 생기면 일감을 가지고 소장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것보다도 좀 허술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이제 맡아가지고 나가서 소장을 하고 소장이라는 게 뭐 사장이나 마찬가지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갖다 거느리고 또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손익을 따져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하고 이제 그런 곳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느꼈던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창업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업자하고의 만남이란 것은 제가 이제 과장으로 있을 때는 뭐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이제 70년 4월에 그 전에 이제 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4대 핵공장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그 4대 핵공장이라는 게 조선, 제철, 그다음에 주강,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포항 제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건설이 조선을 맡게 됐고 그다음에 주강은 그다음에 포항에 있었던 강릉 무슨 주강 회사 하나 있는데 그거 뭐 기계는 또 다른데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 조선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자가 65년도부터 해외 나가서 해외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태국 그 고속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월남에 군사 시설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이런 해외에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창업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생활 풍속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해서 해외 나가서 그런 공사를 해봐야 참 그 당시에 이익내기도 힘들고 우리 다리고 간 그 경직들이 고생만 하고 그래서 차라리 국내에서 큰 사업장을 차려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꿈을 꾸고 계셨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이 조선을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나중에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미리 그런 조선도 생각을 하시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는 게 상당히 일본이 아주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조선이라는 걸 갖다가 맡게 됐으니까 이제 아주 회장님은 참 기다렸던 듯이 그걸 이제 하게 됐었죠. 네. 그런데 조선을 하게 되려고 하니까 조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본도 문제가 되고 또 기술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러시면서 우선 현대건설 그 기술부 산하에 조선사업부를 두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사업부를 둔 것이 70년 4월입니다. 그때 이제 각 기술부에서 기술부서에서 이제 조선사업부 사람들을 갖다가 차출했죠. 근데 저는 공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조선 그 사업부로 이제 차출이 됐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름이 조선이니까 조선을 잘 알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픽업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 이제 70년 4월에 가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창업자 자리가 그때는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동아일보 그 길 하나 건너가지고 지금은 현대상선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7층짜리 건물로 있었는데 그 6층에 그 창업자 방이 있었고 그 옆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사업부 기획실 그 일부를 갖다가 들어가서 이제 맡게 된 것이죠. 그게 있을 때 회장님이 가끔은 이제 늦게까지 일을 보시다가 나가시면서 그냥 이제 창업자실에서 엘리베이터가 타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기획실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제 기획실에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때는 뭐 참 바빴으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그 뭐 원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 먼저 퇴근하고 이제 우리가 바빴죠. 조선 시험 시작할 때니까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좀 일들 다 끝나가나 그 대충 끝나면은 내가 같이 한번 나가서 운동 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 그 책임자로 계신 분이 대충 끝나면은 모처럼 창업자가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모시고 나가자 해가지고 나간 게 어디냐 그러면 세운상가. 세운상가에 그때 모링장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라는 게 모링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가서 이제 같이 보링을 치시고 그때 보니까 그때가 이제 처음 만남입니다. 회장님하고 회장님은 내 개인으로 갖다가 알아보시지 못하지만 그 소위 조선 사업부에 있는 그 한 과장으로서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보링도 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그 조선 호텔이 있는데 남강이라는 그 저 화식집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창업자가 자주 다니시는 곳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너희들 다 끝났으면은 그 조선 호텔 있는데 찾기가 쉬우니까 그쪽으로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죠. 가니까 큰 방에다가 이제 차려놨는데 또 웬걸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가씨를 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이제 술 한 잔씩 이렇게 권해도 주시고 아주 그 현장에서 저 평소에 듣던 그 엄격함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아주 유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그때가 첫 대면인데 그때는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지를 못하셨죠. 누군지는. 근데 그 후에 71년도에 나중에도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할까요? 그 이야기를? 잘 편하게 하시죠. 네. 71년도에 이제 진짜 이제 회장님께 인사드린 이제 그 기회가 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70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71년도에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회장님이 이 사업은 우리 혼자 현대건설을 혼자서는 힘이 드니까 외국 조선소와 소위 조인트벤처로 합작회사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그 당시에 소독이죠. 소독의 아게베자 혹은 노르웨이의 아카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이제 접촉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니까 회장님이 차라리 그러면은 자금 관계는 차관으로 하고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구라파가 약간 조선업이 사양화됐습니다. 일본이 득세할 때죠. 그래서 구라파의 그 엔지니어링 컴퍼니 그런 기술 용역 회사를 갖다 찾자 해가지고 찾은 게 런던에 거점을 두고 있는 AMPF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이제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되는 겁니다.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AMPF가 우리 조선소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모든 기계 장비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겁니다. 그 하고 그 다음에 스카트리스고라는 스코틀랜드의 그 영국의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아주 포퓰러하게 많이 건조됐던 26만 통 유조선의 도면을 갖다가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고 26만 톤 그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는 그 조선소가 마침 26만 톤 그 유조선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스카트리스고에 72년 1년 동안에 6개월 단위로 2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엔지니어들을 갖다가 6개월씩 현장 교육을 시켰다.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이제 그런 이제 약속으로 그런 거 내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선소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 12개월이 걸린다. 그 회장님 그거는 뭐마다 하신 거죠. 지금 정부에 들어가면은 정부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우성이신데 근데 그걸 1년씩이나 그 계획만 잡는데 1년 걸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줄이라. 그랬더니 이제 AMPF도 해서 아무리 줄여도 6개월 반으로 밖에 못 줄이겠다. 그것도 6개월을 줄인다는 것도 한국 사정을 잘하는 조선 기계 토목 관계 그런 엔지니어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세 사람을 보내다오. 그러면은 영국에 보내지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년이라는 레이아웃 만드는 공기를 한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1년도에 세 사람이 이제 차출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토목, 한 사람은 나,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이제 우리 사학부에 조선사학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차출돼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돼서 회장님께 인사로 갔었죠. 그때 처음 이제 인사하면서 누가 그때 이제 차장이 됐었죠. 너는 김 아무개 차장, 너는 전 아무개 차장, 너는 이 아무개 차장. 그래 가서 열심히 빨리 줄이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969년에 조선사업 추진팀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70년 4월. 70년 4월. 거기 틀렸어요. 여기 70년 4월이다 이거죠. 예. 거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러면 71년에 이제 정영 상무가 런던 지점장으로 임명되고 그 런던 지점장이라는 명의로 나오면서 같이 가셨다고 돼 있는 분. 그저 런던에 말이죠. 그때 이제 정희영 사실은 그 상무라고 나왔으니까 뭐 그대로 두도 되는데 그때 이사였는데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 두세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사였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세 사람이 71년 11월 달에 이제 아라스카를 거쳐가지고 이제 런던에 갔었죠. 가자마자 그 AMPF가 런던에 이제 본사는 있지만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곳은 뉴카슬이라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뉴카슬에 가서 거기에서 약 한 달 반인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 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런던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이제 그 정희영 그 지점장이 이제 계시는 거죠. 이제 계시는데 그 이제 수고했다고. 그런 이제 저녁에 나가서 이제 바에 가서 이제 술도 한 잔 이렇게 사주시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같이 이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 연락을 했죠. 자, 우리 임무는 끝났으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그거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텔렉스입니다. 텔렉스 테이프 감아가지고 말이죠.
그거 다 쳐가지고 그때는 바로 텔렉스 못 보내가지고 또 우체국에 런던의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연락을 했더니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토목 기술자는 바쁘니까 이쪽에서 이제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집안이 어떤가 그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빨리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런던에 체제하면서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